전체적으로 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익의 퍼즐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3일이었죠. 그때 카카오 제시해 주셨는데 한 주 동안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큰 변동폭은 나오지는 않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상반기 때 이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출시,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해외에서 투자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성장주이기 때문에 어떤 통화 정책 긴축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이 좀 낮춰진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의 낙폭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계속 지켜보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여유롭게 들고 가보자 의견을 주시네요. 카카오 리뷰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익의 퍼즐 맞춰보겠습니다. 추천주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힌트 3가지를 드립니다. 아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의 퍼즐 첫 번째 조각부터 오픈합니다. 이 추천주와 관련된 첫 번째 힌트가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하면은 이제 열손가락 안에 들어오죠. 방산주에서도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이 기업이 어떤 그 전에는 이제 방산주라는로 좀 분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이 기업의 이 방산 엔진 쪽을 지금 다른 방산 기업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주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약간 최근에 이제 방산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이 폴란드 K2 이 전차 수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엔진 공급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이 아시겠지만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 물품을 많이 계약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전차나 이런 동력 장치를 만드는 이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기업의 엔진을 필수적인 요소로 지금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약간의 이 현대로템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좀 약간 힌트가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현대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로템과의 계약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현대로템이 최근 같은 경우에 튀르키예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여러 국가들과의 어떤 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인가 이렇게 게시판에 주셨는데 이미 이 부분 또 힌트로 나갔죠. 현대로템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방산하면은 탱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전차 그리고 천궁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업체는 딱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든다,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퍼즐 조각 보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이 기업과 관련된 두 번째 힌트는요, 해외 모멘텀입니다. 방산주 치고 해외 모멘텀 없는 업체는 없을 텐데 해외 어떤 쪽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본업은 어떻게 보면 방산 쪽이 아니라 이런 건설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일자리법 이거에 대한 수혜 부분 같은 경우 이 일자리법에 대한 어떤 반경을 높인다고 한다면 가장 필수적인 게 어떤 건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기계를 만드는 이 기업에 대한 본업에 대한 가치는 계속 해외 쪽에서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여기에 아시겠지만 이제 IRA법, 미국의 IRA 법에 의해서 이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이 배터리 소재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어떤 조달하거나 아니면은 이 FTA 협정된 국가로의
이런 채굴이나 원재료에 대한 채굴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로 가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해외 쪽,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수준은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IRA, 뭐 전기차 구매 관련 이 법은 뭐 바뀔 가능성은 저는 많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법에 대해서 2, 3년간은 꾸준하게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 어떤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은 이 미국의 IRA 법과 그래도 연관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 방산은 또 한켠의 사업인 거고, 원래는 건설 장비 쪽이다.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업체네요.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 맞춰보겠습니다. 이 기업과 관련된 마지막 힌트 나갑니다. 지금 게시판에 두산밥켓, 부산산업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차이나, 중국 모멘텀도 있나 봐요. 미국, 중국 양쪽에 이 엔진을 달고 잘 달릴 수 있는 만한 기업인지 중국에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기업은 뭐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그 중국이라는 뭐 이퀄 방식이 선명하게 좀 머릿속에 많이 남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 쪽에서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방역 완화가 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미국뿐만 아니라 있을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최대 매출처가 어떤 과거에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국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 중국 모멘텀은 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탈 중국화 이런 부분도 숙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이 코로나에 의한 매출에 대한 타격은 입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탈중국화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하지만은 이제 리오프닝이 뭐 가시화 된다고 하면 올해 안에 어떤 중국의 판매량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중국과 뗄래야 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숙제는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수혜주, 여기에 한켠에서는 방산 관련된 섹터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충분한 힌트가 됐을까요? 지금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나온 종목군들은 아니죠. 그러면 정답 공개해 주시죠. 어떤 기업인가요? 네,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두산인프라코이고요. 전체적인 평가해 주세요. 우선 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뭐 방산 엔진 쪽의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인가 과거의 어떤 건설 기계 쪽에서의 이 이미지를 많이 탈피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외적인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매수가는 7,36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500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차장과는 설 명절 지나고 보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오늘의 수익의 퍼즐 정답이었는데요. 현재 주가 움직임 보자면은 1% 정도 하락하면서 7,400원 정도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7,310원, 현재가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잡혀 있습니다. 밑에 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8,500원, 손절 라인은 6,5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의 퍼즐이었습니다.